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앞에 있는 신문은 정확히 30년 전인 5월 1일자, 1990년 5월 1일자 신문입니다. 이날은 제가 군대를 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아버님께서 기념이라고 할까? 하여튼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신문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30년 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0년 전 추억을 되돌리시면서, 이렇게 되살리시면서, 더듬으시면서 저와 함께 30년 전에 5월 1일로 한번 가보시죠. 일면을 보니까 KBS에 공권력 투입됐다는 기사가 나오죠. 이때만 해도 사실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가서 데모도 좀 하고 뭐 많이는 아닌데 그냥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학생운동도 끝물이었고, 현 정부의 지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때 당시 한양대 총학생 회장 그리고 전대협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의 끝물, 가열찬 학생운동이 있었고, 동시에 노동계도 이 굉장히 좀 거칠게 터프하게 이 본인들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노동계의 힘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많이 표면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좀 불안불안했나 봐요. 주가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렸나 보죠. 그래서 이 긴급 경제장관 회의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보면 증시 붕괴 상태, 영업 중단, 속출 뭐 이런 것도 있고, KBS, MBC 뭐 다 난리네요, 난리. 그리고 30년 전 오늘인 5월 1일 불교 방송이 개국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면은 그러니까 제일동포 3세 지문 날인 폐지, 뭐 일본, 하여튼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가깝지만 먼 이웃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지문 날인이 3세, 동포 3세에 대한 지문 날이 폐지됐고, 이 증시 폭락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막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는 민자당의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구 사퇴한다는 기사. 앞선 KBS 사퇴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파행방송, 일단 공권력 처방해서 파행방송을 잡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대화로 뭐 적절한 합의점을 못 찾아서 공권력을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으로 가보면 눈길을 끄는 세계 뉴스 중에 하나가 고르바초프,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하고, 또 왼쪽에는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었죠. 동독 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한국과 소련 관계 정상화, 이미 정치적 결정. 그리고 뭐 간염, 이때만 해도, 지금은 뭐 그런 저기가 없는데 이때만 해도 5년 전 간염 백신 맞으신 분들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추가 접종하시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참 30년 전이네요. 네. 성난 투자자들 이제 끝났다 절망. 주가가 많이 막 출렁거렸나 봐요. 그래서 또 증권사 앞에 가서 막 대치도 하고 증권을 회피해서 또 2,500억 규모로 뭘 또 막 하고 30년 전이긴 하지만 저 때도 이 주택 정책 신경을 많이 썼어요.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 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참 답이 없습니다, 진짜. 네. 주식 시세표예요. 과연 얼마나
뭐 떨어졌는지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종합지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월 30일 기준 종합지수가 688.66. 지금 거의 2000 정도 되죠? 1900 얼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만큼 성장을 해왔다는 인덱스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 때는 690 정도. 지금은 막장 드라마의 대표적인 상징인 아침 드라마가 7년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과 함께 김희애 씨와 김영철 씨의 젊은 적 30년 전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MBC, KBS 뭐 다 아침 드라마도 이제 시작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또 이때 당시 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던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과학 상식으로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가 다른 점 뭐 이런 기사. 통일 전이었고 소련이 있었고 동서냉전이 있었죠. 미국과 소련이 계속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또 여기 지금 제목도 봐서 알 수 있지만 통일부도 아랑곳 없는 스파이 전쟁, 동독과 서독의 그런 어떤 갈등,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세계적인 갈등, 뭐 이런 뉴스도 나와 있어요. 흥미로운 광고죠. 네. 평면 사각 25인치. 완전 이때만 해도 진짜 크고 막 평평한 TV고 막 평평한 브라운관에 막 스피커도 막 뗐다 붙였다 하고 뭐 막 이게 가격이 이때 당시 72만 8천 원이었네요. 72만 8천 원. 삼성전자 로고, 옛날 로고 보이시죠? 네. 엑설런트라는 TV 브랜드였어요. 이런 거 보면 세월이 정말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지금은 초일류 기업인데 이때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듣보잡이었어요. 진짜. 공익 광고 하나 보실래요? 공익 광고. 우리 집 밥상에는 대화가 반찬. 공익 광고 협의회에서 나왔죠. 지금은 대화를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죠.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참. 강성노조의 대표적이죠.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그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서 기사를, 또 왼쪽에는 골리앗 크레인 고공점거 현장. 때만 해도 참 노동자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중계 시형 아파트 일반 분양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있죠.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이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아, 이날 했군요. 30년 전 오늘. 네. 또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한다고. 참 옛날입니다. 돌고래쇼 한다는 것도 나오고. 신세계백화점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광고를 했네요. 네. 배트맨 출연했다고. 네.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동방프라자에서 세일을 한답니다. 네. 어린이날 축제로. 또 왼쪽에도 보시면 서울랜드 매일 야간 개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5월이 대목이죠. 네. 그리고 또 위를 보면 네, 메이데이 연대 투쟁 확산, 내격 포위, 50분 만에 상황 끝. 아마 이건 KBS 얘기 같고, 뭐 경찰서와 폭력배 난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때는 정말 사회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진짜. 뭐 지금보다는 정말 저 때는 우리나라의 그 각 계층에서 갖고 있는 자기들 목소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 네, 이거 신문에서 빠질 수 없죠. 고바오 영감 김성환 화백의 4컷짜리 시사풍자 만화입니다. 이거 쏠쏠한 재미가 있었죠. 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방송 편성표입니다. 방송 편성표. 아, 보니까 30년 전에 전원일기를 하던 때였어요. 전원일기.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것도 그 재미있는 귀여운 아이들과 이쁜 선생님 나오시는 천사들의 합창. 또 가요무대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현대전자 없죠? 이때 당시 현대전자 컴퓨터 만들고 그랬어요. 현대컨보이. 이거 좀 귀에 익숙한 브랜드예요. 또 5월을 맞이해서 대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바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셨죠? 가끔 이렇게 추억 여행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 후엔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건강하게 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법 없는 것 같아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